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TV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새벽 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네이버에 나온 그 해외 증시 상황인데 끝난 그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고 6시부터 진행이 됐던 장전 그 거래에서도 사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시작할 때보다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스닥도 플러스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뭐 마이너스로 돌렸다가 장중 뭐 등락폭이 상당히 커 보이는 네, 그 시장을 미국 시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금 CGN이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이 있었죠. 4분기 관련해서 그 컨퍼런스 콜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전에 컨퍼런스 콜 할 때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확실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즌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거의 뭐 한 98% 이상이 상당히 이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애널리스트의 Q&A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질문 내용은 첫 번째, 매출, 어, 총 이익률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연구 개발비를 감안하더라도 판관비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판관비에 일회성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매출 이익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원 증가한 부분이 전체 판관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이 4분기 실적에 따른 일부 인센티브가 지급된 일회성 요인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원 증가는 작년에 굉장히 증가폭이 많았던 반면에 올해는 증가폭은 작년 대비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인데 20년도 총 인원에 비해서 21년도가 뭐 거의 배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따른 뭐 인건비, 뭐 인센티브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죠. 그로 인해서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도 매출이 상향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재작년보다 1%가량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 비중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TAT 단축하는 제품 나올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면 효소를 기반으로 해서 단축시키는 것 같은데 혹시 증폭 장비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축을 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지금 IR 자료에 있는 신제품 페이스트 PCR 램프 그 각각을 어떻게 단축했는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스트 PCR 같은 경우는 효소 기반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재화된 효소를 이용해서 TAT를 감소시켰고 또 예전에 쓰던 케미컬 방식의 효소가 아니고 항체가 붙은 효소를 이용해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이는 PCR이 아닌 등온 증폭 기술을 써서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 기술은 60도 정도로 세팅된 일정한 온도에서 증폭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CGN의 독자 기술인 TOCETM 기술 응용한 검출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등원 증폭 방식 대비 정확도를 높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서 서로 다른 요인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페이스 PCR, 네,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신속 항원 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될지, 그것은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램프 방식은 최대로 어느 정도까지 TAT를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은 기본적으로 모든 TAT를 30분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죠? 네. 근데 사실 30분보다도 더 단축을 좀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장비가 판매될 때 논코비드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클리닉도 있겠지만 그냥 코비드만 하는 그런 스테이션도 있을 텐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논코비드 진단도 할 수 있는 고객의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답변은 정량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장비가 코로나와 비코로나 모두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은 코로나만 진단을 하고 어떤 고객들은 코로나, 비코로나만 진단한다고 분류하기는 어렵고, 대신 유럽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자 진단이 좀 더 대중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T8가 줄어드는 제품을 통해서 시간이 단축되어서 장비 가동에 여유가 생기는 부분은 넌 코비드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 장비가 설치된 아시아, 중남미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코로나 위주로 장비를 운영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그 제가 말했듯이 이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비코로나 매출이 코로나 매출이 꺾이는 그 그래프보다 더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 제일 걱정이죠.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은 에이오스 관련한 성과는 언제쯤 공유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그 시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에이오스라는 제품이 작년 11월쯤, 10월 달쯤에 첫 손을 보였는데, 나오면서 올해부터 매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 텐더 수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에이오스를 통한 중형 병원의 분자 진단 도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성과는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에이오스에 대한 매출은 올 하반기에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대를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해하는 바이오레드와 이 FDA 허가 진행 중인데 프로그레스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은, 저희가 기존에 공유해드린 부분은 올해 말부터 8개 제품에 대한 공식 FDA 승인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후 분기 실적 발표 때 진행되는 사항들을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직까지도 그전보다는 IR 내용이 조금 투명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자, 일곱 번째 질문. M&A 관련해서 방향성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은, M&A는 저희가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뭔가 준비는 하고 있나 봐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이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전략적인 역량을, 즉 장비, 내재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검토 중이며, 미국 등 새로운 시장 진입 등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M&A 전담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금년 중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작년에 M&A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소재 부분, 뭐 효소라든가 뭐 이런 장비 부분 회사와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그 원재료들의 그 내재화 또 이런 장비 부분 뭐 내재화를 많이 그전보다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M&A가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 진단 같은 경우는 정부의 프로큐어먼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홈테스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이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부분은 스크리닝 쪽 제품이냐 컴플리메이션 쪽이냐 보면 레피드 테스트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PCR을 통해서 컴플리메이션을 하는 이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도 최근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봤을 땐 스크리닝 시장에서의 감소를 오미크론 변이 등 확산에 따른 컴플리메이션 시장에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의 TAT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스크리닝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램프같이 TAT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면 레피드 테스트와 같은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홉 번째 패스트 PCR 제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램프는 PCR처럼 온도 지정이 없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등원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답변은요. PCR, 패스트 PCR은 일단 PCR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성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램프에서의 성능 우려는 여기도 저희 특허 기술이 들어가서 TOC를 기반으로 한 프로브를 써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드릴 수는 없지만 PCR 대비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 항원 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도 실제는 50에서 60%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민감도를 저희 기술을 통해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패스트 PCR 30분 이내로 단축도 시켰고 실제 신속 항원 검사보다도 더 높은 민감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이 정부에서 이 식약처에서 과연 이것을 빨리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게끔 시중에 이 진단로 이게 시즌 제품이 활용될 수 있게끔 사용 허가를 빨리 해주느냐, 그것이 과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을 보니 특히 중남미 실적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은 중남미 일부 진행됐던 공급건이 올해 1분기로 지연된 것들이 영향을 준 반면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에 40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등 1분기 실적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11번째 질문은요. PCR이 유료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ASP가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저희 2022년 가이던스를 부탁드립니다. 자, 답변 잘 들어보시죠. 22년 올해 가이던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주셨던 PCR 유료화에 따른 ASP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PCR 유료화에 따른 ASP 효과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PCR 가격은 경쟁 심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방향성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때 ASP가 많이 개선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신드로믹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개선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단순한 코로나 스크리닝 시장에서 조금 더 엔데믹 또는 리빙 윗 코비드로 전환되면서 신드로믹 또는 변이 진단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ASP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지만 2022년 중에는 엔데믹으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경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장에서의 스크리닝 관련 매출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ET를 줄인 패스트 PCR이나 램프 방식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논 코비드 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가닉 그로스를 바탕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 큰 변화 없이 스테이블을 할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참, 사실 사측에서도 뭐, 코비드, 이, 코로나에 뭐, 많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진단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감소하겠지요. 네, 그런데 급격한 감소만 일어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그 속도에 비해서 그 매출이 같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네, 그나마 꾸준한 매출이 나올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이어서 12번째 질문. 연간 가이던스는 힘들겠지만 1분기 실적은 4분기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2월까지 추세 등으로 판단했을 때 1분기 매출은 21년 4분기 매출보다 증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주 다양스러운 일이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1분기 매출은 걱정 안 하는데 2분기, 3분기 네, 이게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22년 중 장비 매출 목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일단 1분기에는 21년 분기 평균인 350대보다 많은 장비 매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연간으로는 상황을 좀 더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끝으로 네,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컨퍼런스 콜 자체가 조금 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즌의 그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천정연이가 문제지 기술력만큼은 참 좋은 회사라는 것은 뭐 저만 인정한 게 아니고 그 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 가지고 네, 엄청난 뭐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새벽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린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